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재산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5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서를 바꾸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대기업 부장 김현수였고 신부는 10살 어린 박서연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커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아버지 김영호 회장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김영호 회장은 건설업으로 일군 500억 자산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늘 달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우고 취미까지 맞춰가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오랜 친구 박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영호야. 그 며느리 집안 조사해봤어. 빚이 산더미야. 김 회장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병원 알아볼까요? 아들 현수가 야근하는 날이면 서연은 혼자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의 서재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유독 재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이 빌딩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이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엄마, 걱정 마. 시아버지가 얼마 못 살아. 유산 받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김 회장의 손에 들린 찻잔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 그러나 아들 현수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회장은 운전을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던 며느리 서연이 매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죽을 끓여왔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가실래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 회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암 진단 소식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서연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 정보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척을 더 했습니다. 서연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혹시 유서는 쓰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 오빠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다 받겠지만 그래도 정리해 두시는 게? 김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다. 곧 쓰려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김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 현수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하는 말은 다 믿었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오랜 친구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새 유서를 작성하고 싶네. 박 변호사는 김 회장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영호야. 무슨 일이야? 김 회장은 5년간 모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간 통화 녹음. 서연이 보낸 카카오톡 캡처. 심지어 서연이 병원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계좌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아들에게 말 안 했어? 김 회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식 눈에는 안 보이는 법이야? 직접 보여줘야 해. 일주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온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서연, 김 회장의 여동생과 그 가족들,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표정이 좋으세요?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김 회장은 대답 대신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한 듯 했습니다. 나 암이다. 말기야.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알았습니다. 그 놀람이 연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을. 앉아라 현수야. 이야기가 길다. 김 회장은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5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방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아버지가 얼마 못 살아. 유산 받으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직 끝이 아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박서연 씨가 시아버지 명의로 몰래 개설한 계좌입니다. 매달 김 회장님 법인카드에서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현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사실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이건 저희 가족 빚을 갚으려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이 세 번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병원 직원한테 뇌물 준 계좌 내역이다. 내 진단 결과를 빼돌렸지?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날 속이려고 결혼한 거야? 내 아들을 이용한 거고?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속은 거야. 그때 김 회장의 여동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예요.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품에서 낡은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매일 생각했다.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거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다.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김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 대해 알게 된 건 결혼 직후부터야. 5년 동안 지켜봤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널 보면서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빚에 쪼들렸다. 아내한테 모든 걸 숨기고 결혼했어? 장인어른한테 돈 빌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 현수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나도 똑같은 짓을 했어. 다만 난 운이 좋았다.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김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성공하지 못했고 들켰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내가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 모두가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경찰 조사를 받아라. 대신 난 고소를 취하하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째. 이 자리를 떠나라. 대신 내 아들하고 깨끗이 이혼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목숨 끊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돈이 무서웠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현수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과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현수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집안을 알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았어요. 서연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을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현수 오빠한테는 정말 정이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사정은 알겠다. 하지만 그건 내 사정이야. 내가 한 행동은 변하지 않아. 알아요. 첫 번째를 선택할게요. 경찰 조사 받을게요. 대신. 서연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오빠. 이혼은 내가 해줄게요.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여동생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고소를 취하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어? 초범이니까.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서연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해서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서연 가족의 빚 5억도 갚아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 회장은 아들과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새로 뽑은 가족 사진이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 짓을.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다. 그냥 놓아준 거야? 뭐가 다른 건데요? 미움을 안고 죽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 사셔야죠. 김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속았다고 자책하지 마라. 사람 마음은 원래 변하는 거야. 처음엔 욕심으로 시작했어도 정이 드는 거고, 정이 들었다가도 배신하는 거고. 김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했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다고.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돼. 현수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다시는 속지 않을게요. 김 회장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은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정원의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배신과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미움 대신 사랑을 남기겠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아내가 원했을 일이라고. 햇살이 새 가족 사진 위에 반짝였습니다.